예, 부가고지 규정에 따라서 세관장이 부가징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 부족하더라 이런 의미겠죠. 네, 따라서 세관장의 부가고지에서 부족한데 또 부가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관세법에서도 신고납부 규정에 따라서 부족액 징수가 경정이었는데 경정도 재경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부족액 징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문제에서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부족액을 징수하는 규정 이렇게 나온다면 경정 규정과 지금 보시는 부족액 징수 규정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고 납부냐 부가고지냐 이런 부분이 논제로 제시가 되지 않는 경우죠. 맞습니까? 네. 따라서 세관장이 어쨌든 징수한 겁니다. 즉 신고납부 방식에서는 납세무자가 신고하고 납세무자가 납부 완료했죠. 그럼 세관장은 징수한 거예요. 두 번째, 부가고지 방식에 의해서 세관장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다 완료한 거예요. 그럼 납세무자는 돈 다 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관장이 판단할 때 이미 징수한 금액 중에서 일부가 징수가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둘 다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느냐? 있다. 그럼 신고납부는 경정이라는 규정이고 부가고지는 지금 보시는 부족액 징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관장이 확인한 거니까 세관장이 납세무자에게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납세무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경정과 부족액 징수 규정, 즉 신고납부 규정에 따른 경정과 지금 보시는 부가고지 방식에 따른 부족액 징수 규정 이 두 가지는 부족세액을 징수한다는 공통점은 있는 거예요. 네, 부족세액을 징수한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정은 납세무자가 신고납부한 거죠. 네, 따라서 이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납세무자가 처음부터 과소신고를 한 이유이기 때문에 부족액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 과소신고가 일반적인 과소신고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가 이루어졌냐에 따라서는 가산세율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경우 이 부족액 징수 규정은 부가고지였습니다. 세관장이 처음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세관장이 1차적으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일부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산세가. 다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제가 부족액 징수니까 세관장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납세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납세무자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절차가 과세전 통지인 거예요. 네, 과세전 통지라는 규정인 겁니다. 자, 과세전 통지라는 것은 우리가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적부심사 제도를 잠깐 보시면 아마 교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죠. 교재 460페이지에 2번 목차의 과세전 통지라는 내용의 갈로 1번에 첫 번째 줄을 보면 경정 해가지고 263페이지 그리고 39조 2항 부족액 징수에서 271페이지 이렇게 불러드렸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과세전 통지의 과세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부족세 이것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과세 아닙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과세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뭐냐? 이미 징수한 금액이 있지만 부족한 세금이더라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부족세액을 세관장이 확인을 했고 납세자에게 이제 부족세액을 징수하려면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과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세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는 게 과세전 적부심사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요. 자, 돌아오셔서 4번 큰 목차에 있는 납세고지 규정은 부가고지 방식에 따른 우리 신고납부 방식은 납세신고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부가고지 방식은 바로 납세고지라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각각 우리가 납부기한을 생각해 보면 납세신고하면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 되는 것이고 납세고지하면 납세고지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이 납세고지서는 1장에서 서류의 송달
말씀드렸죠. 납세 고지서의 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발급, 인편, 우편, 전자 송달이 있었어요. 맞죠? 안 되면 공시, 14일 지나면 도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내용이 이 납세 고지라는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 제가 체크했던 부분,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셋째 줄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납세신고와 납세고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납세신고에서는 납세신고사항을 제가 강조했죠. 그럼 납세고지는 당연히 납세고지서에 기재되는 기재사항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셋째 줄에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꼭 그 기재사항을 적으시면서 문장을 마무리하셔야 돼요.